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한 사람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혼자 왔어요. 오인환 PD 어디 갔어요? 네, 또? 혼자 왔습니다. 네, 또 딴 일 있어요 또? 오늘은 네.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아이고 참 다들 바쁩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시민의 선택은입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네. 남산 1호터널, 3호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여부 지금 온라인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네, 9월 22일부터 10월 네. 22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엠보팅이 뭐예요? 그 엠보팅이 영어로 투표를 보팅? 영어로 예. 아, 보트가 이제 투표. 네. M은 뭐예요, 그러면? 엠보팅. 예, 알았어요. 네. 하여튼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있다 이거죠. 예. 네. 그 서울시가 기존의 남산 1호 3호터널 혼잡 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차례 이미 통행료를 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6일 동안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징수를 면제를 했고요.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양방향 모두 면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면제 후에 교통 흐름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2단계 양방향 징수를 일시 정지한 기간 동안요. 남산터널 교통량이 12.9%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터널과 주변 지역의 통행 속도가 차량의 속도가 9.0%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통행료를 안 받으니까 차량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네. 네, 차량이 그죠? 좀 늘고 예. 주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통행료 면제로 터널 이용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 실제로 평상시에 이 징수 시간대 터널 이용하는 차량 수가 7만 5천여 대였는데 1단계 면제할 때는 7만 9천여 대, 2단계 면제할 때는 8만 5천여 대로 12.9%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징수하고 있는데요. 징수를 시작하니까 원래 그전처럼 7만 5천여 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예.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하면 네. 또 이게 좋고 그런 건데 지금 2,000원은 여기 지나게 되면은요. 네. 아마 지폐로 1,000원짜리 2장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또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터널 그건 지날 때. 하이패스 얘기고. 예. 그거 다녀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는 그래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예.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네. 135 터널 통행료가 막 100원 뭐 100원 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전을 뚝 던지고 그랬잖아요. 아, 그 그랬어요? 함에다가 동전을 그 함에다 던지고 함이 지나가요? 바구니처럼 생긴 게 예. 동전을 집어 던져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처음에. 지금 2,000원 됐지만 예. 한번 찾아봐줘요. 맨 처음에 남산 135 터널 통행료 얼마 했었는지. 자, 그건 옛날 얘기고. 네. 하여튼 통행료를 안 거두니까 차가 좀 몰리긴 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징수 폐지 논의가 왜 시작이 된 거예요? 징수를 안 하면은 차량이 네. 몰린다는데? 일단은 이 혼잡 통행료 징수가 1996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외곽으로 빠지는 차량에까지 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맞나 하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00원이라. 그러니까 도심으로 네. 한남동에서 저 서울 남산으로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받아도 되지만 네. 나가는 차에까지 뭘 부과하냐 이런 예, 거죠. 그렇죠. 이제 강남대로와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그 혼잡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나가는 차량에까지 이렇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맞나? 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네. 또 2,000원이라는 그 통행료가 네. 물가 수준에 비해서 저렴해서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요?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김경리 PD가 찾아서 올려줬는데 교통카드 결제 가능하답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 이렇게 태그 하나 보죠. 네. 어디다가. 예. 그렇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는데요. 현재 또 네. 여유 공간이 없어서 하이패스 차로 설치도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찰 아니면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온라인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온라인 네. 투표로만 결정을 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네. 서울시가 이번에 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시행을 해서 올해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이 온라인 네. 투표 한 달 동안 내일부터 하는 거로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를 다 봐가지고 네.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거쳐서 네. 올해 말에 결정을 한다. 예. 자, 아까 시작할 때부터 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고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자 소개해 주세요. 통행료 폐지해야 합니다. 통행료 받는다고 차가 안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통행료 징수 안 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차량들입니다. 선택지가 네.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길밖에 없는데 거기다 왜 돈을 받냐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혼잡 통행료 강남 방향은 무료로 했을 때 소통이 편했습니다. 강남 방향은 무료 통행 적극 네.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금 의견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신 예. 문자는 통행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이시고 또 반대 의견은 받아야 합니다. 10,000원씩은 받아야 하는 게 답이라고 10,000원? 생각해요. 네, 10,000원. 차댈 곳도 없는데 꾸역꾸역 대중교통 이용해 줘요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10,000원 내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거기. 피해서 가야겠네요. 5440님은 맞아요. 오래전 통행료 100원 맞아요. 제가 내고 다녔어요. 맞아요. 아니 그럼 100원을 안 던지면은 통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가 계셨나요? 안에 저기 징수원들이 있었죠. 어. 네. 앙심껏 하는 거지. 그래서 예. 옛날에 말이에요. 뭐 카메라 고발 이런 거 뉴스에서는 그런 네. 것도 나와. 100원짜리 동전 비슷한 거. 네. 그거 쇠조각 같은 거 집어 소리가 나거든. 아 그럼 돌 작은 거 던져. 아니 돌 같은 던지고. 거는 아니고 뭐 하여튼 100원짜리 동전 비슷한 네. 뭐 그런 것도 집어 던지는 그런 시민도 있었다 이런 고발 뉴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예, 동전 던지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많이 늙었나 봅니다. 예, 네. 마일리지가 된 분들만 아는 겁니다. 자, 다음 아이템 뭡니까? 징 깨지겠다. 예. 징이에요. 깽가리예요. 징소리입니다. 좀 괜찮은 징 좀 그 소리 좀 구해와. 아직 네? 못 구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모기가 뭐길래. 모기? 네. 사람 무는 모기? 네. 웬 가을에 모기 얘기 왜 해요? 오늘 이런 뉴스가 화제였어요. 내 아이 어린이집 모기 물렸다. 교사의 주의 당부한 학부모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예.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모기 물렸다. 네. 그래서 학부모가 예. 그래서 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계속 당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힘들다라는 그 고충을 토로한 글이 화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그 아이에게 모기 패치, 모기 팔찌, 또 모기 기피제 이렇게 다 뿌려주고 교실에는 액체형 모기 항도 피우고 했지만 모기 2방 물린 아이에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 진심으로 이 직업이 맞나 고민이 됩니다. 점점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자 네티즌들이 아니 선생님이 모기를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물어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근데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입장이라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모기 물려온 적 있어요, 아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금산대가? 저는 그 모기 퇴치제 있잖아요. 네. 모기 퇴치제랑 모기 패치 같은 것들을 어린이집 가방 앞에 앞주머니에 넣어서 선생님께 이게 퇴치제랑 패치를 가방 앞에 넣어놨습니다라고 물리면은 그거 좀 발라주세요. 네, 그랬다. 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저도 집에서 어떻게 모기를 안 물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네. 어디 보니까 초등학생 학부모가 네.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한테는 왕의 DNA가 있다고. 그렇죠. 그분 참.
네. 요즘 같은 가을 모기가 네. 극성이래요. 저 김경래 PD도 네. 동네 그 뒷산에 운동하러 가면은 네. 대여섯 방은 기본으로 물리고 다닌다는데. 근데 이 모기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문다는. 여보세요.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입장에 대비를 시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여름도 이렇게 지났는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을 모기에 대해서 그 청취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좀 유용하겠다 네. 싶어서 제가 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데? 전화로 모셨습니다. 아 전화 연결됐어요? 네. 전화 연결되신 분은요. 네. 최근에 유퀴즈에 출연하셔서 국민 모기 박사로도 잘 알려지신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자 교수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이동규 교수님. 네.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규 교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요? 네, 그 전에는 7월, 8월 달이 1년 중에 가장 모기가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8월 달이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물들이 많이 증발돼서 산란처가 줄어들었고요. 또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은 얘들이 또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8월보다 9월 달이 모기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기후적인 요인이 있군요. 네네네. 모기를 보고 이제 얘들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시나 봐요? 예, 뭐 우리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농담입니다. 근데 얇은 옷을 입어도요, 그 모기 침이 이 옷을 뚫을 수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둥이 길이가 2mm 정도 되거든요. 2mm. 그러니까 네, 우리 옷이 여름에 입는 옷이 뭐 1m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뚫죠.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바지 같은 청바지를 이게 몸에 이렇게 아주 바짝 달라붙게 입게 되면 청바지도 뚫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죠. 네. 센 녀석들이네 아주. 예. 네, 그리고요. 그 교수님 궁금한 게요. 여러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도요. 유독 모기에 많이 물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저희 첫째 딸이 유난히 가족들이 다 같이 있어도 많이 물리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모기가 흡혈을 위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을 찾아갈 때 찾는 방법이 냄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 데서부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20m 전방서부터는 땀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 속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20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그리고 애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몸에서 대사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하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성장하느라고. 그러니까 성인보다 어린애들한테 많이 가죠. 같이 있을 때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체표 면적이 넓으면 분산을 많이 냄새를 뿜기 때문에 네. 체구가 적은 사람보다 체구가 큰 사람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배 나온 사람은 더 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살이 좀 찌신 분들이 참 잘 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모로 나는 불리하다 이거. 그다음에 아니 이제 근데 화장품을- 모기가 코가 있어요. 예. 이렇게 냄새를 뭘로 맡아요? 아, 네, 촉각에 그 존스톤스 올간이라는 그 냄새 맡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촉각으로부터 그 더듬이로부터 냄새를 맡죠. 그리고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얘네들이 잘 맡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죠. 얘네들이 이제 눈은 굉장히 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만 이제 사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냄새 때문에 가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냄새 맡는 아까 무슨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존스톤스 올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존스톤스 올간이요? 예, 존스톤이라는 분이 이제 찾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아, 미국 사람인가 네. 보죠? 네, 서양 사람입니다. 존스톤스 올관. 네, 예, 존스턴 씨가 발견했다.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저 이동규 박사님도 뭐 발견한 거 없어요? 전 천적 개발을 했죠. 천적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모기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 어우, 오. 네, 그래서 그게 상품화가 됐습니까? 그거를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었죠, 그동안.
그게 이제 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말라리아 모기하고 일본 매운매개 모기가 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미꾸라지가 가장 강력한 그 천적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네. 그 약품을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꾸라지가 천적이라는 거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네, 미꾸라지가 천적이라는 걸 발견했죠. 아, 이동규 박사님께서 네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밖에서 이 질문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는데 등산로 초입에 보면 그 있는 모기 퇴치제 스프레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등산로 가면 네네네. 이거 뿌리고 올라가시라고. 그 네. 저도 어디 산에 갈 땐가 옛날에 한번 뿌려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 제품이 어떤 성분인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네.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그 구입해서 설비를 했겠죠. 근데 이 그렇다면 퇴치제를 막 네. 그렇게 발라도 피부에는 상관이 없나요? 네네. 그 식약처에서 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5% 기피 효과가 있을 때 그 허가를 내거든요. 와,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천여진 PD도 뭐 술 마시면 더 목이 많이 물리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네? 왜냐면 술을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그 몸에서 간에서 분해를 하잖아요. 오.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더 많은 모기들한테 유혹을 받죠. 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존스톤스 오르간을 통해서 술 냄새를 파악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걔네들 그 존스톤스 오르간을 좀 파괴시키는 그런 약품은 없어요? 그거는 살충제인데 예. 아, 근소소 올간만 파괴시킨 게 아니라 아예 죽이는 우리 역할이죠. 칙칙이 F킬러 이런 네. 거.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모기 안 물리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예, 일단은 그게 낮에 무는 종류가 있고 밤에 무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등산 가다 물리시는 경우 이제 낮에 공격하는 종류인데 주로 흰줄 순목이라는 것하고 조그만 목이죠. 그거는 한국 순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큽니다. 이 두 종류가 주로 많이 무는데 이 옷을 흰색이나 노란색 같은 그 밝은색 옷을 입으면 얘네들이 잘 안 갑니다. 오. 왜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좀 까맣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어서 얘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 검정색이나 불빨간색 쪽으로는 얘네들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통 옷을 안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모기도 좀 IQ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해 오면서 유전적으로 그게 전달이 된 거죠. 몇 가지 정보는 그렇군요. 예. 저기요, 그리고 박사님. 네. 한 청취자께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까만색 군모기는 워카 군화도 뚫고 물었습니다. 그럴 리 예, 없죠. 군화 뚫고 무는 모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과장된 거고요. 모기 종류 중에서도 군인들이 밖에 낮에 이렇게 훈련 받고 막 이랬을 때 낮에 숲속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모기 아까 말씀드린 한국 순모기 같은 건 좀 크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해안가에 가면 토고 순모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큰 종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군복 충분히 뚫죠. 예. 네. 근데 물렸으면 가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 정보 좀 하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약국에서 그런 약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약제가 없다면은 뉴욕의 그 피부과 전문의 닐 슐츠라는 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신문에다가 그 소개를 한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예. 요걸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그 얼음찜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몸에서 그 히스타민 성분을 좀 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완화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시거나 또는 식초를 좀 바르는 방법, 꿀을 바르는 방법, 그다음에 미용수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발하면서 좀 시원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덜하게 되고요. 예.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유하고 물을 좀 반반 섞어서 솜에다 묻혀가지고 갖다 올려놓는 경우 좀 가려움증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알로에를 그 위에다가 이제 물린 데다가 올려놓으면 가려움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자, 역시 모기 박사님이십니다. 가을 모기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규 박사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천효진 PD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